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이거를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폐지시켜야 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6개월 전입, 이걸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의 주재로 이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이 간담회 내에서는 총 3가지의 주제로 논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따른 방향성, 세 번째 임대차 시장의 안정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간담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제언들을 청취하고 검토해서 다음 주 중에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확정돼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요 학계, 연구기관, 민간통계기관 등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합니다. 자, 간담회 내에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에 선제에 대비하면서도 민생 안정 기여 및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정상화 과제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오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주신 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좀 구체화하겠다. 또 다음 주 중에 제1차 회의를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및 부문별 3분기 추진할 주요 정상화 과제를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3분기 내에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부문별 3분기에 대한 주요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겠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주요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자, 매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과 매물 증가 등 영향으로 관연 대비 거래가 급감하면서 안정세가 유지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과 일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또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또 전월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전세 가격은 연초 고점 기록 이후에 최근 3, 4개월은 하락 안정세가 유지 중에 있으나 2년 전 대비 갱신 반려 임차인들이 다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증가될 거다. 월세 가격은 최근 들어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전세의 월세와 영향 등으로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 학계, 연구기관 등에 따른 또 주요 발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교수의 이 발언입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평가는 매매시장 2021년 4분기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점차 꺾이면서 과거 가격선도 단지였던 강남권 등도 하락 반전으로 시현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정상화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라고 봤을 때 가격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강남권 등 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혁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 이 리치 등을 유동화 상품을 통한 주택 안정방 공급 등을 정상화 방향으로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또 임대차 안정 방안에 대한 얘기로는 전세 시장이 하락 안정화 추세이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계약갱신 시 급격한 전세가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 다만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및 임대료 통제가 가능한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을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임대차 안정 방안에 대한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장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자, 명목 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제 주택 가격은 하락세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정상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게 비합리적으로 부과되었던
거래세,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된다. 또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공급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임대차에 대한 얘기로는 3분기 중에 가격 급등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나 임대 물량 증가를 위한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선제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임대차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금리 상승과 높은 주택 가격에 대한 피로감, 주택 공급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정상화 방향에는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국내외 경제 상황 전망 등을 종합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정책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상생 임대주택을 좀 확대해야 되고 임대인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로 전월세 주택의 공급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시장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114에 대한 시장 평가입니다. 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및 수요층의 가격 부담감이 맞물리면서 외곽지와 중심지 간의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정상화 방향에는 향후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시장 내 공급 물량 회전율을 높아지도록 수요층 선택지를 좀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임대차는 경직성을 유발한 임대차 3법 개선이 좀 필요하며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차인과의 상호 상생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시장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간 통계 업체인 직방에서 나온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집값 상승 피로감과 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자들이 거래에 관망을 계속하고 있고 가격 약보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임기 내에 250만 호 공약이 이행돼야 되고 단계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에 따른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서울과 달리 인천과 부산, 대구 등 입주량이 상당한 지역은 미분양이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이렇게 정책 차별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뭐 이런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을 또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또 갱신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는 제한적이나 서울 신축 아파트 등 국지적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신축 또는 임대주택의 유통과 공급 확대를 위해 분상제 주택의 전매 규제 완화와 함께 주담대 여신의 실거주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KB 경영연구소에 나온 시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이후에 조정 국면 진행 중으로 금리 인상 등 하락 요인과 입주 물량 부족 등 상승 요인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 자극 시에 혹여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적인 부분,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정상화에 따른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선 실수요자 지원 및 주택 수요 진정을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며 규제 정상화, 안정적인 공급 시스템 정비 등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임대차 시장은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세제 지원이나 전월세 상한제 보완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광역 역세권 중심의 고밀 임대주택 건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을 통한 임대 공급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학계의 전문가들의 6분의 제언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 제언을 좀 청취하고 검토해서 여기에 좀 어느 정도 해결 실마리를 좀 찾아보겠다라는 내용의 간담회였기 때문에 좀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었죠.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얘기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에 따른 얘기들이 각각 전부 다 다르지만 종합적인 얘기는 첫 번째, 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약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초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재건축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지역 또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일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서울이나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으로 다주택자 물건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거래가 되지 않아서 물건이 적체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의 하락이 급매가 거래가 됨으로써 하락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지역마다의 양극화가 좀 있다. 다만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약보합세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정책 정상화에 따른 방향성에 대해 논의된 이 종합적인 내용을 풀어보자면 이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공통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완화해주고 갑자기 또 규제를 완전히 다 풀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또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한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임대차 시장에 따른 이 방안 대책을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좀 종합적으로 따져본다면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3법을 갑자기 폐지할 경우에 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상황이고, 따라서 임대차 3법이 유지되고 있는 한 다른 방향성으로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등록 임대주택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급격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전세 신규 계약할 분들에게 5% 상한을 좀 유지하면서 상생 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미 법안 발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부동산 4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계약갱신이 만료되고 전세를 다시 신규 계약할 임대인이 5% 상한을 지킬 경우에 보유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된다. 추가적으로도. 또 여기에 지금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임대차 시장에 대한 공급이 좀 부족하다. 따라서 전월세 금지법인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서는 이제는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들어가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주 의무 기간이 신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도 이제는 전세를 줄 수 없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완화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완화될 가능성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현재 좀 적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월세 금지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또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이제는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 전입 때문에 사실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6개월 전입, 이걸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에 따른 방안 대책들을 하나하나씩 다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 중에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에 나온 간담회에 따른 내용을 조금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리 선대응할 필요가 있겠죠.